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MBN 주말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잠시 뒤 오후 6시면 마감되는데요.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판세는 어떻고 또 막판 변수는 뭐가 남아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각 오후 3시 기준이죠. 현재 사전 투표율이 한 26.5%,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런 얘기 이제 조금 진부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모두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요, 이 사전 투표율과 관련돼서 우리 네 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사전에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이제 다 쓰셨으면 네. 한 분씩 좀 들어주십시오. 먼저 우리 한 분씩 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최수영 의원부터 좀 예. 조금 옆으로 하시죠. 네, 이제 네. 화면에 가리니까. 네, 뭐라고 적어주셨죠?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선의 추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마지막에 오면서 예. 개헌저지선이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 지켜왔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단어가 헌법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토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런 데서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보수일 수도 있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했으나 이번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른바 느슨한 지지층들이 최대한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과거 보수층 입장에서는 사전투표라는 게 무언가 이게 그 과거 어떤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걸 꺼리고 본투표해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이번에 바뀌어버리면서 진영이 최대치 결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 지난번 가장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그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에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또 소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어떤 경험치기라든가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동안의 선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높은 사전 투표율은 그동안 진보가 통상 유리할 거라는 생각과 달리 국민의힘이 근소하지만 앞설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동안의 공식은 이제 깨졌다라고 보셨는데요. 민주당은 조승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야당의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남, 특히 TK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 기반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투표장에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약하다는 것, 즉 정권 심판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호남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 호남의 투표율이 저가 예상하기에는 조국 혁신당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권 지지층은 투표장에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투표장에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방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전 투표장에 안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갑니까? 지금 안 간다기보단 투표율이 낮은 것이 어떤 걸 반영하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제 뭐 사전 투표에 대한 음모론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불식시키고 나와야 된다 이런 선거 조작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조작 음모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음모론 때문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지층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투표장까지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게 물론 이제 본투표까지 봐야겠지만은 그런 측면이 작동하지 않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전 투표는 이제 선거 조작 논란이 과거 선거 끝난 이후에도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 사실 무근이고
뭐 투표 조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네. 사전 투표를 하러 가면은 이게 조작될 수도 있으니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는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다. 아니 과거에는 그랬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앵커께서 말이 안 말씀하신 돼요. 예.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몇천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 지금 현대 민주주의사에서 있을 수가 예, 없지 예.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인데 그동안 아주 국민의힘 지지층에 상당히 그게 많이 돌았고 정치인들도 그걸 악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게 알고 있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의 애정을 가지고 회초리를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좀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여튼요, 예, 이 사전 투표가 조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전 투표를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우리 국민 유권자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전 투표는 투명하게 이제 잘 절차대로 민주주의 질서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우리 송영훈 변호사. 네, 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하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우리가 그 3일간 투표하는 집단과 하루만 투표율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선거에서 겨루면은 3일간 투표하는 집단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예. 선거일을 예를 들어 사전 투표가 없고 당일만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야권 지지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고 여권 지지자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투표한다면 당연히 야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사전 투표 비토론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런 사전 투표를 회피하는 분들도 예.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부터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지금 그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국은 3일이라고 하는 투표 기간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의 정당별 유불리 효과는 이제 사실상 사라졌다고 봅니다. 의미 없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소위 진보 성향의 이 투표 성향이 사전 투표에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소위 진보 계열 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 투표 기간이 이제 사전 투표 기간이 사실상 투표 연장의 효과, 투표 기간이 늘어난 효과예요. 그래서 네. 이제는 진영별, 세대별 구분 없이 사전 투표가 소위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사실 뭐 실예로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역대 대선 지방선거 중에 제일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전 투표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본 투표율을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지난 총선 대비 4% 정도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올랐거든요. 예. 아마 지난번 투표율이 지난 총선 투표율이 68%였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다소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투표율이 오르면 왜 야당에 유리하느냐? 그 야당이 진보적인 정당이냐 보수적인 정당이냐를 떠나서 투표율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양대 정당의 그 소위 지지층의 투표율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소위 말해서 중도층, 그러니까 이념별로 보면 중도층이고 세대별로 보면은 20, 30대예요. 예. 60, 70대의 투표율은 항상 높았습니다. 올라갈 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투표하셔요. 예. 그러면 투표율이 오르는 건 어디가 오르는 거냐? 40, 50대나 20, 30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40, 50대나 20, 30대 이 특히 20, 30대는 수행 투표층이에요.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그럼 중도층과 20, 30대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좋아서 저 사람 꼭 뽑아야지라고 할 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할 때 투표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그게 예.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심판론이 우위에 있으면은 그것의 반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이 지난 총선 투표율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도층이나 2030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것은 지금의 정권 심판론이 자연스럽게 비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의 결과론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2030이 부동층이 많은데 2030의 표심이 결국에는 야권에 더 몰릴 거라고 보시는 그거 야권에 몰린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비율대로 늘어나겠지만 네. 지금 중도층이 소위 말해서 조국 혁신당의 소위 저수지 효과로 갇히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지역에서 그러면은 가가지고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비례정당만 투표하고 지역 후보 투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산 투표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결국은 중도층도 그렇고 2030 세대도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의 소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표보다는 그것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비율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네. 뭐 지금 박창환 교수의 이제 주장들이 사실 그동안 정치학자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 정치 패널들 사이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반대 혹시 주장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에는 야당이 압승, 정권 심판론에 기댄 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투표 요인이라는 게 정치적 불만 아니라 이른바 연령 효과, 그다음에 심리적 매개적 요인들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틀이 분석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그 선거 구도에서 정권 심판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응징 투표라는 것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번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76.5%가 투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1대 총선보다 3.8%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면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7%포인트였는데 단순 계산하면 70%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정권 심판의 기제가 작동했느냐기보다는 여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인 투표율 상승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 그것이 지난 대선에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 정점을 찍었던 선거에서 어쨌든 보수가 이긴다는 학습 효과도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왜 여론조사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게 저 보수층의 응답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른바 샤이 보수. 그러니까 보수의 이제 과소표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샤이 보수가 투표장으로 나갈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는 기세 싸움인데 다만 그동안 이게 여론조사 지형에서 놓고 보니까 뭔가 여당이 좀 불리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저조하게 응답하거나 혹은 약간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 투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진영의 최대 결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런 가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꾸로 보수의 어떤 학습 효과도 인한 이 말하자면은 결과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 계신 네 분께서는 사전 투표 다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하고 오셨고. 네, 지금 그 사전 투표율 높게 나오는 걸 네 분께서 증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